자, 문법 두 번째 시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저번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의문. 그래서 의문의 정의는 이제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였었고요. 이 의문의 종류를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비분절 의문과 분절 의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 있는 분절 의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분절 의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죠. 자음과 이제 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었고요. 이 자음과 모음을 가로지르는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이 뭐였죠? 이 자음 같은 경우는 방해를 받는 소리. 발음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는 이미지가 되게 중요했고요. 모음 같은 경우는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뉘앙스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음을 우리가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급부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발음하는가라는 조음 기관, 그리고 이 기관, 이 위치에서 어떻게 방해를 받는가라는 조음 방법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방해 혹은 장애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각각 조음 기관 5개, 조음 방법 5개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인지하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조음 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익숙한 그림에 이제 하나를 그려줘야 되는데, 이런 그림 그려지죠. 그래서 이 앞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입술, 그래서 순음, 이 앞에 있는 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소리, 이빨 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서 잇몸 소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빨 뒤에서 이제 혀와 붙는다, 마찰한다, 이런 관점에서 등장을 하는 치조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혀를 이제 조금 뒤로 당기면 이렇게 단단한 입천장, 그리고 여린 입천장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경구개음, 여기를 이제 연구개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이쪽 부분을 후음이라고 목구멍 소리를 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5개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발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발음이 나는 자음이 바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좋은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걸 나누기 전에 크게 2가지로 알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가 바로 이제 안울림 소리와 이제 울림 소리로 조금 나눌 필요가 있고요. 이제 안울림 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열음, 그리고 마찰음, 그리고 2가지를 합친 파찰음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울림 소리를 코가 울리는 비음, 혀의 양옆으로 바람이 나는 소리인 유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어떤 방해가 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파열음 같은 경우는 이제 붙었다 띄는 소리죠. 이렇게 입술이 붙었다 떼는 소리를 이제 파열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찰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이빨이나 혀가 이렇게 있을 때 바람을 내면서 이렇게 마찰을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찰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파찰음 같은 경우는 이 2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붙였다 띄면서 그 사이에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마찰을 시키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음은 말 그대로 이제 코에서 코의 이 울림을 표현하는 소리라고 볼 수 있겠고, 유음 같은 경우는 이제 혀의 양옆에 바람을 흘러가면서 이제 나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런 조음 기관과 조음 각각의 방법들을 매칭을 시키면서 이제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치조음에서 파열음, 혀를 붙였다 띄면서 나는 소리는 디귿이에요. 드 이런 소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대표적인 마찰음 같은 경우는 스, 이 시옷 소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각각의 조합법에 따라서 이제 자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체계화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자음 체계표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가볼까요? 자음은 공기 흐름에 방해가 일어나는 자리인 조음 위치와 방해가 일어나는 방식인 조음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소리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이 세로축에서는 조음 위치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가로축에서는 조음 방법이 등장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면 질문이 들어와요. 이 자음 체계표 외워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다른 학생들과의 차이점을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문 파트에서 이제 문제가 등장을 하면 되게 정답률이 높거든요. 다른 파트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항상 뭐 한 10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는 이런 것들,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지만 얘네들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만 되면 정답률이 확 낮아지는 경향들을 보여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라도 조금 이 체기표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운 데 있어서 조금 더 챙겨가셔야 될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첫 번째 우리나라 기본음이거든요. 파열음이자 예사소리인 이 부드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비음화해서 있을 때의 기본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발음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본 소리가 되니까 이 위치 같은 경우는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보실 필요가 있는 건 이 비음과 유음 파트죠. 이 비음과 유음, 뭐와 뭐를 구분해야 돼요? 여기 있는 안울림 소리와 여기 있는 울림 소리를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체계와 요 체계, 음운의 변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환경이 안울림 소리와 만나는가 울림 소리와 만나는가에 대한 이해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음은 미음, 울림 소리 다 합쳐서 모노레일, 미니오리, 노란 양말 다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외우시면 좋고요. 우리나라에서 유음은 리을 딱 하나라는 거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보실 필요는요. 아까 전에 이제 좋은 방법에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안울림 소리 같은 경우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기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소리인 이 예사 소리, 그리고 거기다 조금 더 세기를 하면 된 소리, 이제 쌍티귿이 되죠. 조금 더 이제 세기를 하면 이제 거센 소리. 이런 식으로 3체계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눈여겨 보실 건 바로 이 부분. 이 시옷 같은 경우는 거센 소리가 이제 존재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거센 소리 대기 같은 경우는 비읍, 디귿, 기역, 그리고 지읒까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히읗이 만났을 때 프, 트, 크, 치가 되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여기서 시옷이 없는 이유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체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체계를 외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팁이 되는 부분들, 우리나라 경국의 음과 파차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를 그리는 데 있어서 큰 십자가가 그려지게 되고요. 여기 있는 지읒 계열들의 소리는요, 우리나라 유일한 경국의 음이자 유일한 파차음이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암기를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후음 역시도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고요. 자, 이 체계표를 조금 이해하고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뒤쪽에서 나오는 음운의 변동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게 이제 구개음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구개음화 같은 경우는 디귿과 티귿이 이 계열의 모음과 만나서 지읒과 치읒으로 변하는 양상들을 말해요. 이제 디귿, 티귿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치조음에다가 파열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읒, 치읒으로 바뀌면 어때요? 경국의 음이자 파찰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물음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바뀌었니? 라는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음운의 변동은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다 같이 바뀌는 현상이구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딱 근간과 기반과 객관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드리는 것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이 아니에요. 무조건 기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하는 게 단모음 체계네요. 단모음 체계. 이제 모음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모음에서 끝나버리죠. 우리 모음은 다 몇 가지가 필요했었는데, 이 모음이 단모음, 그 다음 이중모음, 그리고 이제 반모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제 이 21개를 가지고 있는데,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현대 모음 체계를 만들고 있죠. 그 중에 이제 단모음을 외워 놓으면 나머지 이중모음은 이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음 같은 경우는 이제 자음과의 차이점은 뭐였죠? 방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썼던 조음 방법 같은 것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제외하고 발음을 할 때 필요한 입의 모양 그리고 혀의 위치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제 높낮이와 혀의 앞뒤를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혀의 앞뒤, 혀의 모양, 혀의 높낮이 때문에 전설, 후설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혀가 그다음에 입술의 모양이 평평한가 동그란가 평평한가 동그란가에 따라서 나눠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혀의 위치가 높에 있느냐 낮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고중저로 나눠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책의 표를 이제 외우시는 게 이제 첫 번째 미션이 될 거고요. 그다음 조금 더 이제 챙겨드릴 얘기들은 이쪽 이야기가 이제 그 입 모양의 입 모양의 크기와도 이제 연동이 된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입술을 이렇게 앙 다물고 있으면 얘가 혀의 위치가 이쪽이 있겠죠. 이 혀의 입을 이제 크게 벌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혀의 위치는 이쪽에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입 모양이 입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혀의 위치가 점점 낮아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모양이 커진다라는 얘기는 이제 혀의 저모음이라는 것까지도 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신에서는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단모음 체계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도 같이 이제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중모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며 현대국어의 이중모음은 반모음의 종류에 따라 제2계 이중모음과 W계 이중모음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놓고 이게 수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중요한 이슈로서 다뤄지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중모음 이 이중모음 즉 뭐와 차이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단모음과의 차이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얘는 뭐다? 발음을 했을 때 아까 전에 잡아드렸던 입이나 혀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가 포인트고요. 이중모음은 그런 것들이 변한다 라는 게 포인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 같은 경우는 아라고 발음하면 입 모양과 혀가 변하지 않는데 이중모음 대표적으로 야 얘 같은 경우는 이야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앞부분 그리고 이제 왜 같은 경우도 오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모음은 하나의 앞쪽에 있는 하나의 반쪽짜리 모음인 반모음과 뒤쪽에 붙어 달리는 이중모음 붙어 달리는 단모음 이렇게 합쳐져서 얘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중모음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계열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것들을 2계열 즉 제2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오우계열을 보여주는 것들을 오우계열 W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중모음들은요. 이렇게 앞부분에 반모음을 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분하는 이슈가 수능에서 등장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내신적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이제 좀 특이한 애가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앞부분에 반모음이 있는데 얘만 조금 예외입니다. 의라는 이중모음을 부셔보면 이거 플러스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처럼 이렇게 앞부분에 반모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반모음의 개수가 하나가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 보면 되게 문법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여기 얘를 기존에 있는 이가 얘는 뒤쪽에 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전체적인 정보량을 늘리지 않고 이제 예외 처리를 해버리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학교는요 이 후자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 같은 경우는 이 반모음이 어디 있다? 뒤쪽에 있는 특수한 케이스구나. 그래서 이름도 붙여주는데 이렇게 앞에 있는 이중모음들을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뒤쪽에 있는 이중모음들을 하향 이중모음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수능에 나오기는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내신에서는 종종 등장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잘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좀 챙겨가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 위외 발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표준 발음법 사항에서는 외와 위는 자 원칙적으로는 단모음이지만 뭐로 가능하다?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단모음이 붙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죽었다 깨나도 단모음이에요. 단모음. 하지만 발음을 하다 보면 이렇게 위, 왜 이렇게 발음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발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이, 오이 이런 식으로도 발음을 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수능은 되게 인상 효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이거 이중 모음이지?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본질은 뭐다? 단모음이고 발음만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걸로 정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중 모음이다 라고 했을 때 낚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위와 오 같은 경우들이 과거에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을 하다가 현대문법으로 오면서 이렇게 단모음으로 채택이 되게 됐고, 역사적으로 그런 발음의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허용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이 단모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좀 당부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라면요, 바로 이 지점인데, 여러분들이 수능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텐데요, 그래도 가끔 등장하기도 하고요. 내신에서는 이렇게 입술, 잇몸, 센 입창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파열음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붙였다 떼는 소리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은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 파찰음 같은 경우는 마찰하면 내는 소리. 마찰음 같은 경우는 이제 좁혀지고 비집고 나오면서 마찰하는 소리.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막았다가, 그죠? 그래서 요 속성들을 가지고 이 문장적인 해설을 가지고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사 소리도 마찬가지네요. 이런 긴장도가 낮아서 그 다음에 목청을 힘주어 좁히고 그 다음에 공기를 많이 내보내면서 이런 식의 서술들이 이제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애들이 이제 당황하는 경향들이 보여요. 당연히 이렇게 매칭을 좀 눈에 익혀두시면 충분히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근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적인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고, 네, 그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나머지 것들은 똑같은 얘기들이니까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드에 있는 얘기들도 다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반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이 의문의 변동, 이 의문의 변동을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